2026년 2월 9일 관심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지수 확인을 해보게 되면 4%대의 상승을 했고요. 코스닥도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4.33%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안에서 제 기준에 이거 해서 관심 종목으로 나온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토니모리, PI 첨단 소재, IS 동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세경 하이테크, 에로티 베큐, 나노신 소재, BH, 한국콜마, 제이스텍, YJ 링크, 나노팀이 관심 종목으로 편입이 되었고요. 이 안에서 실적과 함께 주가를 비교를 해서 몇 종목만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 일일이 체크하는 것보다는 차트를 통해서 다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니모리 아시다시피 화장품을 자체 생산,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5년의 실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화장품 주의 상승으로 인한 반등이 나왔었고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오늘 관심 종목으로 타이밍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니모리 계속적으로 지켜보셔도 될 만한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토니모리가 오늘 상승한 이유를 확인해 보시게 되면 아모레퍼시픽이 실적이 상당히 잘 나왔죠. 그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로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PI 첨단 소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첨단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말 그대로.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메리츠 증권에서 시너지 시작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목표가를 23,000원을 제시를 했고요. 두 번째는 삼성증권에서도 4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목표가를 2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외에 삼성증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 글로벌 온디바이스 AI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익 성장률 40%에도 경쟁사 대비 저평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방열시트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도 역시 급등을 했죠.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을 돌려냈고요. 지난주 한 주 내내 변동폭이 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약세가 이어졌다가 오늘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구간으로 설정을 해서 폭넓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증권사의 실적, 그 다음에 증권사에서 언급한 걸 확인을 해보게 되면 2026년에도 실적이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IS 동서를 확인해 볼게요. 건설주죠. 참고로 IS 동서가 가지고 있는 땅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를 하회를 했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자산만큼 주가가 못 올라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설주 자체적으로 오늘 DLENC가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도 역시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자산주 모멘텀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단기 급등이 나왔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이전에 하락하는 추세를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거는 방송에서도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가 앞으로 상당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볼 종목은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를 확인을 해볼게요. 특별한 이슈는 없었습니다. 다만 컴퓨터 익스프레스 링크 관련주로 최근에 주가가 이슈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거는 저항 부분에서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향후에 낸드나 이런 쪽의 모멘텀도 계속적으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 관심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경 하이테크를 확인해 볼게요. 세경 하이테크의 경우는 IT 기기와 관련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폴더블 특수 필름 선행 개발에 참여를 했고, 삼성전자 폴더블 폰에 탑재되는 폴더블 특수 필름을 삼성 디스플레이에 2019년부터 독점 공급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월 달에 메리츠증권에서 내상 회복에 전념 이런 얘기를 했는데, 방송 보신 분들은 왜 제가 세경 하이테크를 언급을 하는지 대부분 아실 거라고 보고 있고요. 매수하려고 하면 폭은 상당히 위에 있습니다. 매수 타이밍은 위에 있는데 올해부터 실적이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로티 백큐움도 확인을 해볼게요. 작년에 영업이익이 83억 적자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내일 변동폭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건 이전에 고점부터 시작을 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일단은 다 뛰어넘은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혼조세가 이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주가의 상승은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적을 떠나서 차트가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은 차트를 먼저 보고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런 차원으로 보게 되면 에로티 백큐움도 충분히 매매 타이밍에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업종인 나노 신소재를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어요. 이전에 고점을 뛰어넘는 모습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차트 자체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이전에 저항을 뛰어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는 여전히 바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안에서 박스권으로 이어졌고요. 이 박스권을 돌려내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ED 관련주로도 나노신 소재가 포함되어 있는데, 사실 LED보다는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이 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분기 혹은 올해 실적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노신 소재에 지속적인 관심 가져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BH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BH도 오늘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급등이 나오게 되면은요, 눌림목을 이용해서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쪽의 수급이 사실은 중점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매수세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2주 신고가가 나왔고요.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영업이익이 288억. 그렇게 나오면서 추정치를 상회했다라는 얘기와 함께 주당 현금 배당 250원을 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최근에 키움증권이 목표 주가를 24,000원으로 제시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24,000원 이상 BH 봐도 저는 무방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 관련주로 또 하나 한국 콜마가 눈에 띄었는데, 이것도 제가 방송에서 언급을 해드렸던 종목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을 이용을 할지 아니면 돌파 시에 매수를 할지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장 끝나고 나온 뉴스를 확인해 보게 되면 자회사 연우라고 있어요. 이
화장품 용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영업 손실이 한 3억 정도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얘기는 없고요. 지금 앞서 제가 화장품에 대한 얘기를 살짝 해드렸죠. 그런데 뷰티 ODM에 대한 얘기, K컬처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춘절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게 되면서 한국콜마도 충분히 모멘텀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적적인 측면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리고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게 되면 주가 아직은 저평가 영역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제이스택이라는 종목이 하나가 있어요. 제이스택. 작년에 영업이익이 237억 적자였습니다. 적자폭이 확대가 되었어요. 그런데 2시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로보틱스 설비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다. 440억 규모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 때문에 VI가 발동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윗꼬리를 달고 마무리가 됐죠. 윗꼬리가 달면 10분봉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5분봉까지 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가 동반이 되면서 음봉이기 때문에 제이스택은 매매할 때는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스택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YJ 링크를 한번 볼게요. YJ 링크. 오늘 올라가는 모습이었죠. 특별한 이슈는 없습니다. 지금 스페이스 X에 대한 이슈와 함께 우주항공 관련된 모멘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고로 YJ 링크랑 좀 이따가 얘기할 나노팀 요 두 종목이 스페이스 X에 대한 모멘텀이에요. 스페이스 X 굉장히 많이 올라갔었죠. 관련된 종목들. 그런데 YJ 링크는 많이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가격이 있었고요. 이 가격을 돌파를 할 경우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노팀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스페이스 X 관련된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4,000원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여전히 주가는 바닥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지금 매수 타이밍을 잘 잡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급은 개인 수급이에요. 개인 수급이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에 영업손실이 5억이었습니다. 5억. 적자였어요. 적자. 그리고 2025년에는 순이익이 흑자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페이스X에 대한 모멘텀은 올해 최소 6월 아니면 올해 한 해 스페이스X가 상장할 때까지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스페이스X 우주산업의 확장 관련해서 국내 유일의 극한환경 열관리 소재 업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스페이스X 관련된 종목들에서 아직 주가가 덜 오른 종목들을 계속 발굴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여러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차트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제가 실적도 언급을 해드렸고 모멘텀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기준이 뭐 정확하게 움직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기준은 제 기준으로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실적과 비교를 해서 영상을 찍어 놓은 거니까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